문갑식의 진짜 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유명한 과학자가 남긴 명언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제가 발음은 후지지만 영어도 한번 읽어 드릴게요. Peace cannot be kept by force. It can only be achieved by understanding. 이 말을 한 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도 천재의 전형으로 기억되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소리예요. 그런데 6월 12일 노르웨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슷한 소리를 했죠. 기조연설에서. 기조연설의 제목은 국민을 위한 평화.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말을 한 뜻을 문 대통령은 알고서 했을까? 아니면 그냥 이 말 자체가 좋아서 했을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한 말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역사를 보면, 삶의 행적을 보면, 그가 평화주의 운동을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는 1914년에 유럽 문화를 지지하고 평화를 호소하는 유럽인에게 보내는 선언문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그 운동을 벌이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대담한 주장도 했어요. 전쟁을 방지하려면, 이렇게 나라가 막 여러 곳으로 갈려있기 때문에, 인종과 문화가 다 다르고 국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전쟁을 피하려면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세계 정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담한 생각이죠.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평화는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자신의 소신을 버리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독일의 나치스, 히틀러죠. 히틀러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1933년 1월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미국에 도착한 지 2주 뒤에 히틀러는 독일의 총통이 됐죠. 그러면서 1933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으로 취임한 아인슈타인 박사는 나치 독일을 탈출하는 수많은 망명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히틀러의 유대인 악살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결국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열정적으로 반전과 평화를 주장했던 자신의 논리에 예외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주간조선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아인슈타인의 평화 오독한 문재인, 이런 기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평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덮고서 오히려 핵개발, 대량 살상을 낳을 수 있는 핵개발을 미국에 촉구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가 히틀러의 광기와 야욕 때문이라고 하죠. 아인슈타인은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히틀러는 전쟁을 통해서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 유럽 전체를 지배해서 통치하기를 원했고,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과 우월성을 위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유럽이나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힘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죠. 이 글의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과한 중요한 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요, 히틀러와 나치 독일 못지않게 나쁘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은 같은 동족을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죠. 같은 독일 민족을 죽이려고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어요. 나치서 히틀러는. 나치 독일은 북한 그 정권처럼 주민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지도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김정은처럼 자신의 형과 고모부를 살해하지도 않았어요. 히틀러는 김정은처럼 자기 주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만 최고 존엄이고 당정군 간부와 주민 2,500명이면 김정은 한마디로 2,500만 명이 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히틀러의 광기를 보고 평화를 지키는 게 이해가 아니라 힘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논리를 바꾼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독일 나치스와는 전혀 다른 우리 남북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아인슈타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왜?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경제기관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북한 정권이 지금 매년 핵과 미사일에 쓰는 돈의 7분의 1만 국민 생계로 돌리면 북한 주민들은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김정은 같은 인간을 저희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죠.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들은 자신의 위엄과 권능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능수능란한 거짓말쟁이일 뿐 아니라 카리스마적이고 지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은 김정은이를 굉장히 지적인 지도자, 또 어떤 지도자들은 상당히 능수능란하고 국민들을 잘 지휘하는 지도자, 이렇게 얘기하죠. 왜? 사이코패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한 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만일 살아있다면 문 대통령의 평화론을 허황된 꿈이라고 비판했을 것이다. 게다가 아인슈타인이 주장해온 핵무기 없는 세계를 가장 가로막는 가장 골치 아픈 회화권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다.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읽은 책에는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목사님이 보는데 미치광이가 차를 몰면서 막 보는 사람마다 치어 죽이고 다녀요. 미치광이가.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순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저 미치광이가 미친놈처럼 모는 차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례 기도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미치광이 차에 올라타서 저놈을 두드려 패든지 잡아서 사고를 못하게 할 것인가? 자, 그 성직자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읽은 책에 그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답은 후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목사님이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수없이 죽어라 그런 사람들 장례 기도만 드리고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인간성이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목사님이 그 미치광이와 난투를 벌여서 뭐 제압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사용하는 말들이 상당히 언뜻 듣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는데 한꺼풀 벗겨서 보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대통령 발언의 실수랄까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지적 수준이나
인문학적 소양의 폭이 매우 적고 마치 어디서 긁어갖고 모은 듯한 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을 문 대통령이 정반대로 오독해서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대학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들고 연설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허황되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는 걸 들통나게 했죠. 우리나라 국격은요, 이런 식으로 함부로 우리가 막 그냥 말한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지도자가 될 분들도 정말 본인이 말도 말이지만 특히 글을 쓸 때는 상당히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가 워낙 기계적인 업무가 돼서 그렇지만 저는 자신 있는 부분이 제가 써던 칼럼이나 어떤 글에서 제 논리가 정반대로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건 여러분들이 발견하죠. 너 왜 20년 전에 이렇게 썼다고 왜 지금 이렇게 써? 이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뭔가 나이가 들면서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제가 반성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솔직히 반성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월간조선 7월에 그 최명신 장군 기사를 썼는데 제가 이제 옥스포드로 떠나기 전에 그 최명신 장군과 마지막 만남이었죠. 나중에 보니까 그날이 마지막 만남인데 최 장군이 자꾸 사모님도 안 계실 때였어요. 자꾸 짜장면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노인네가 좀 사주실래요? 돈도 많은 것 같으면 집도 한 50평 되고 그래서 집도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요리나 사주지 짜장면을 먹고 와라 짜장면 먹고 그래서 아이고 저 장군님 저는 배가 고프지 안 고파서 그냥 가겠습니다. 폐끼 지겠습니다. 계속 짜장면 먹고 와라. 아이고 진짜.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요즘 와서 최장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저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최 장군 스스로가 짜장면을 굉장히 드시고 싶은데 그 연배에 혼자 중국집을 찾아가기에는 좀 창피하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 친구랑 같이 가면 이 친구 밥도 사주고 본인도 제가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먹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죄송하더라고요. 그 어른이 죽음의 고비를 그 얼마나 많이 겪었던 어른이 그 순간에 진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젊은 친구가 속도 모르고 그냥 야박하게 나가버리고 말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드는 거예요. 한 십몇 년 전까지 아니도 한 4, 5년 전의 일인데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문종합영어 쓰신 송성문 선생도 제가 강권했으면 냉면집까지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은 못 드시더라도 냉면 육수라도 마지막으로 한 그릇 자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후회가 자꾸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께 전달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 모르셨죠? 노르웨이에서 한 그 발언의 원본이 누구였는데 그 원본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이랬는데 문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똑같은 말만 했는데 상황이 완전 180도 다르다. 결국은 엉뚱한 소리 한 거죠. 헛소리 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저희가 뉴스 뒤에 숨어있는 진짜 뉴스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또 퍼나르기 많이 해주시고 이거 월간조선 구독도 해주시고 뭐 필요하시면 한 권씩 사서 보셔도 돼요. 매월 이렇게 보고 읽을 만한 게 있으면 한 권씩 사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무형의 후원도 여유 있으실 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